늦은 오후 교실 창가로 붉은 석양이 길게 스며들었다. 아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책과 종이의 잔향, 그리고 윤정이의 고단한 숨결만이 남아있었다. 차크 냄새가 남아있는 칠판을 바라보다가 정희는 무심결에 분필을 쥐었다. 글자를 쓰려다 멈췄다. 삶은 끝을 향해 달려가지만 끝이 곧 허무는 아니다. 학생들에게 들려주려던 문학 구절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곧 자신을 향한 독백 같았다. 정희는 올해로 53.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이었다. 처음엔 슬픔이 삶을 삼킬 듯 밀려왔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것은 잿빛 권태로 변해버렸다. 하루하루 교사로서의 의무에 충실했지만 내면의 공허는 더 깊어졌다. 딸 지민이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집은 더 조용해졌다. 집에 돌아가면 저녁 식탁엔 혼자 앉아 밥을 먹고 때로는 텔레비전을 켜두며 억지로 소리를 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는 늘 뭔가 빠져 있었다. 그날도 교무실로 향하던 길, 복도 창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붉었다. 정희는 석양을 보며 알 수 없는 허무와 동시에 묘한 떨림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는 듯. 며칠 뒤 토요일 오후, 정희는 도서관에 들렀다가 근처 작은 서점에 발길을 멈췄다. 오래된 나무 향이 배어있는 서점 구석에는 낯익은 뒷모습이 있었다. 회색 머리칼에 검은 안경테, 약간은 굽은 어깨. 그러나 책을 들여다보는 손끝은 여전히 단단했다. 정희는 순간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도연씨?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한순간 세월이 비켜간 듯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선명했다. 정희? 그들은 대학 시절 같은 문학 동아리에서 함께 시를 읽고 토론했던 사이였다. 짧은 인연이었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흔적을 남겼다. 다만 졸업과 함께 각자의 삶에 치여 멀어졌을 뿐이었다. 짧은 안부 인사 후 두 사람은 서점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았다. 출판사 운영하고 있어요.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책을 붙잡고 사네요. 도연은 담담히 말했다. 여전히 책 속에서 사는군요. 나는 여전히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대화는 어색하면서도 따뜻했다. 세월의 무게를 이겨낸 이들만이 나눌 수 있는 침묵과 시선이 그 사이에 흘렀다. 정희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다. 도연은 출판사 일로 바쁘면서도 정희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었다. 오늘은 아이들이 어땠어요? 교무실은 여전히 시끄럽죠. 그런데 당신은? 책만 보니 세상 돌아가는 건 다 놓치겠어요. 농담 섞인 대화가 이어졌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짓는 시간이 늘어남을 느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다. 노을이 지는 강물 위로 빛이 퍼졌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칼을 흔들었고 그 순간 정희는 심장이 두근거림을 멈출 수 없었다. 이 나이에 이런 기분 참 낯설지 않아요? 정희가 먼저 말했다.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낯설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네요. 그날 이후 정희는 자신이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내 나이에 사랑이라니 사람들은 뭐라 할까? 딸 지민은 어느 날 우연히 엄마가 도연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엄마, 그분 누구예요? 정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결국 솔직히 털어놓았다. 대학 시절 친구였어. 요즘 가끔 만나. 엄마 아빠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희는 침묵했다. 딸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친구 혜원에게도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연애를 한다고? 이 나이에? 혜원은 웃음을 터뜨렸다. 놀리지 마. 그냥 좋은 사람일 뿐이야. 좋으면 됐지. 근데 너 세상 눈치 보느라 망설이지 마. 인생 짧아. 정희는 친구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은 흔들렸다. 사회의 시선, 딸의 반대, 그리고 나이 든 자신. 모든 것이 벽처럼 다가왔다. 어느 날 도연은 조심스레 고백했다.
정혜 씨, 나 사실 건강이 좋지 않아요. 몇 년 전부터 심장이 안 좋아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도연은 담담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든 당신과 함께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정희는 눈물이 솟았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끝을 향해 가는 삶 속에서 또다시 상실을 겪을까 하는 공포였다. 그러나 도연의 고백은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끝을 알고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온전히 사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겨울 끝자락, 두 사람은 다시 한강을 걸었다. 붉은 석양이 강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정희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다. 도연 씨, 우리 그냥 이 순간을 살아가요. 내일이 어떻게 되든 지금은 함께니까. 도연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게 전부죠. 지금 여기. 멀리서 갈매기 울음이 들렸다. 강물은 흐르고 석양은 천천히 저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엔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사랑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끝을 끌어안으며 더 깊어지는 것임을 정희는 이제야 깨달았다.